안녕하세요. 합격 고고 요양보호사 TV 제4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63쪽에서 89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 개론에서는 인권과 직업 윤리가 있는데요. 노인의 인권보호, 노인 학대 예방,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과 직업 윤리는 두 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또한 집중력을 고려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4강은 첫 번째로는 노인의 법적 권리 보호입니다. 법적인 권리 보호에는 일반적 기본권, 자,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이 있습니다. 자, 이게 키워드죠.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그리고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또 강제 노동과 노예 제도의 금지, 고문 금지, 법 앞에 평등 차별 금지. 최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소 노인의 경우 신체 결박을 한다든가 또는 가정 내에서 신체적 구속을 한다든가 또 강제 노동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신체의 자유 그리고 안전, 고문 금지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키워드는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그리고 법 앞에서의 평등, 차별 금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러한 이제 구속이나 신체 결박 등 이런 거 부분들은 이러한 일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자유권입니다. 자유권은 노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또 금전을 증여받았는데요. 부양을 하지 않으면 자유권 침해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겠어요? 상속, 증여 후 부양하지 않는 것. 그게 자유권 침해죠. 다음에 이제 사회권, 경제권, 노동권, 주거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요. 의료 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고요. 또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요양보호를 받을 권리, 평생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그 다음에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또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는 이 위에 뭐가 있었죠? 요양보호권이 있었죠? 요양보호권에 해당한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노인이 되면 시설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시설 생활 노인 권리 선언이라는 게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운영이나 또 생활 관련 정보를 받아야 돼요. 시설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어떻게 생활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이 정보 제공받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시설생활로인 권리입니다. 다음에 개인적 욕구에 부합하는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또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 나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원해. 그래서 가정과 같은 환경, 또 그것이 안전한 주거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보다 더 앞서서 안전에 포커스를 맞춘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또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을 받아야 되겠죠. 시설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개되는 것은 권리 침해예요. 다음에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차별이나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겠고요. 부당한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겠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그리고 시설 내부 활동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이제 종교, 정치 등이 있겠죠. 활동에 참여할 권리. 또 개인 소유 재산,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도 있어요. 남한테 맡겨라.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본인이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은
시설 생활윤리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이제 시설에 생활하시는 노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윤리 강령을 만들었단 말이죠. 자, 입소 전에는 앞에서도 나왔었죠. 시설의 운영 정보라든가 또는 운영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그러니까 시설 정보를 알 권리예요. 그 다음에 입소 계약 단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러니까 시설의 운영, 또 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 시설의 인력, 또 시설의 예산 이런 거를 정보를 달라 했을 때 예산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자, 이제 입소를 해서 생활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권리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이것이 예시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이것도 예시로 하면서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존엄한 존재로 우대받을 권리, 차별 및 노인학대,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이것도 예시로 잘 나오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이것도 예시로 시험에 잘 나와요.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이것도 예시로 잘 나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이성 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결정 권리,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이런 이제 권리들을 노인은 윤리 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권리 중에 하나하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노인의 욕구를 파악해서 본인의 맞춤 형식으로 돌봄이나 생활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줘야 되고요. 서비스 변경을 요청할 때 그 의사 반영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시로 시설 내의 모든 서비스 내용이 사전에 설명이 되고요. 자유선택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 이용을 허용해야 되는 그러한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 생활 방식, 머리, 모양,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이것도 예시로 잘 나오고요. 이것도 예시로 잘 나와요. 그런데 예시는 뒤에 또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노인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을 해주고요. 노인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보호자도 얘기하고 노인도 얘기하는데 이때는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서비스로 선택을 하라는 거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요. 노인은. 그런데 이 내용은 가정과 같은 게 중요해요. 노인은 가정을 떠나기 싫어하죠.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가정을 떠나서 생활하는 걸 좋아할 리는 없겠지만 노인의 특성이 특히 이제 가정과 같은 환경, 내가 그동안 지내왔던 거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 변화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정과 같은 환기, 온도, 습도, 소음, 채광 비슷하게 해주는 거 중요하다. 또 목욕이나 의복 및 침구 세탁, 노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기구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 장치, 비상벨 등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 필요한 장소라는 것은
생활실, 화장실, 욕실 등이 있겠죠? 이러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어떠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 준다?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 환경을 제공을 해 줘야 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요. 치매에 걸리면 증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치매에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치매에 걸리면 큰 증상 중에 하나가 인지장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이 정신행동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 인지장애라는 것은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또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이런 이제 인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또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인간의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리고 종사자는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해야 되고요. 권리 침해가 우려되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를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강구해 주면서 시설장과 종사자는 인권교육 이수, 시설장은 입소노인에게 인권교육 실시,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시험에. 가족은 면회나 전화 등을 통해서 노인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라든가 또는 건강이나 기능, 상태가 다르겠죠. 다 개개인마다.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똑같이 주지 마라 그 얘기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그리고 노인의 건강 상태, 또 질병과 증상, 뭐 고혈압이 있으면 저염식으로 해줘야 되겠고, 또 당뇨가 있으면 통곡식이나 생야채를 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질병과 증상, 또 치료, 투약 등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체 근육 재활도 하면서 밀착적으로 돌봐주는 것 필요하다. 또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할 때는 노인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 시설은 종사자 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기회도 부여해주고 또 입소비용 미납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를 해야 되고요.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1번 개인의 선호, 건강 기능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영양급식,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 이게 이제 예시로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다음 노인 학대의 발생 원인이 있어요. 노인 학대는요,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이 학대당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학력 수준이 낮거나 또 고령자가 학대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높고요. 너무 의존하면 학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부양자와 동거하는 경우 신체적, 심리적 학대 가능성이 높고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임이나 유기죠. 이런 학대. 그리고 남성 부양자는 신체적 학대를 하고 많이 하고요. 여성 부양자는 방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노인 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노인 학대 예방이나 해결, 지원 사회 서비스 체계가 발전하지 못한 곳에 또 학대가 증가를 하겠죠. 뭐 이거는 당연한 것이니까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학대 중에 첫 번째가 신체적 학대가 있어요. 신체적 학대 행위에는요,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면 이게 신체적 학대예요. 또 밖에 못 나가게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이것도 신체적 학대예요. 그다음에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고 위협해. 칼을 들고 막 협박한다거나 위협하면 이게 신체적 학대죠. 또 약물을 사용해서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해요. 노인이 뭐 치매에 걸려서 배회를 할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수면제를 준다. 이것도 어떤 학대죠? 신체적 학대예요. 또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시켜요. 본인은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도 신체적 학대죠. 세부 내용으로 보면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로부터 단절, 심장병이 있다거나 당뇨나 혈압, 고혈압이 있으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약을 주지 않아도 이게 신체적 학대예요. 이게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죠. 근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부분 특히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하거나 투입하는 거. 위에는 뭐예요? 단절이죠. 필요한 약을 안 주는 거고 밑에는 불필요한 거를 강제 투입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뭐 어떤 수면제를 준다든가 필요 없는 거죠. 이건 치료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치 않아요. 그런데도 일을 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이것도 신체적 학대고요. 강제로 가두거나 또 위협해서 일을 강요하거나 또 정신,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에서 일을 시키는 것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자, 이제 정서적 학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노인과 접촉을 기피한다. 이것도 정서적 학대예요. 그리고 노인이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또 여자친구도 사귀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못하게 한다.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그러면 정서적 학대죠. 또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 또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해도 정서적 학대예요. 또 노인과 관련된 그러한 결정 사항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소외를 시키는 것, 이게 정서적 학대죠.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요,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거죠. 반응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해요. 혼자 방 안에서 식사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그리고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또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를 해요.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고요. 이성교제를 방해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 협박.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이것도 정서적 학대예요.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 미반영. 이것도 정서적 학대죠. 지방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은 조금 주의 깊게 살피면서 외우시는 것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다음은 성적 학대입니다. 행위를 보시면은요, 노인에게 성폭력하는 거, 또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도 성적 학대예요.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보시면 원치 않는데 입맞춤, 애모 등을 요구하거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이것도 성적 학대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이것도 성적 학대.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또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의 성기, 자행위를 본다. 이것도 성적 학대예요. 다음은 경제적 학대.
학대 행위는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재산과 관련된 거는 경제적 학대예요.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한다. 등기를 가짜로 본인 앞으로 돌린다거나 또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본인이 어떠한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 쓰는 걸 못 쓰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도 경제적 학대죠.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요, 노인 소유의 귀중품을 빼앗는다. 또 귀중품을 파괴하는 재산적 피해를 준다.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또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의 서명을 날조한다.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을 한다.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노인명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을 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의 서명을 강요한다. 이런 경우에도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들, 재산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에 관련된 또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한다든가 하기 싫은 노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경제적 학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방임이에요. 행위를 보시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거동이 불편하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이런 사람들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방임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거는 경제적 학대하고는 좀 다르죠. 경제적 학대는 재산이나 경제권 등을 가져가는 거고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경제적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걸 안 하면 그건 방임이에요.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방임이에요. 이거 잘 나옵니다. 이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료적 보호, 잘 나오고요. 세부 내용을 보면 스스로 배변 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거나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거나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 관련 업무를 방치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다음에 필요한 보장구, 틀니 보청기를 제공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공하지 않는다.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하게 하면 이것도 방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자기방임입니다. 이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방임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방임을 하는 게 아니고 부양자가 방임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방임을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경우예요. 세부 내용 보시면 노인 자신이 의료 처치 또는 약 복용,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하고요. 잘 나오죠, 시험에.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하고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약물이나 알코올을 계속 남용하는 것을 지속한다. 이것 또한 자기학대죠.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이에요. 6이 학대, 의존적인 노인.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노인을 유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보시면 연락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시설 병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조항이죠. 그다음에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낯선 장소에 버린다.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 의무 이행 거부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요것들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죠. 보시면 저녁 7시쯤 해서 퇴근한 아들이 어머니를 찾았어요. 근데 며느리는 평소에 시어머니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후에 시어머니가 나갔는데 그 자체도 몰랐어요. 그래서 빨리 시어머니를 찾아오라는 남편의 성화에 집 밖으로 나간 며느리는 여기저기 그때야 수소문해서 공원에 홀로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 이거는 뭐예요? 방임이죠. 방임. 노인 학대 사례. 자, 다음에 화가 난 며느리는 내가 누친내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안 들어오고 뭐해요? 라고 고함을 지르고 집에 가는 길에도 걸음이 늦는다고 밀어 넘어뜨리고 발길질해서 시어머니를 넘어뜨렸다. 또 집에서 늦은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께 에이 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다 들어가지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자, 이 첫 번째는 뭐겠어요? 그죠? 어, 정서적 학대죠? 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신체적 학대죠. 세 번째는 뭐예요? 정서적 학대네요. 자, 이렇게 학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 노인 학대 사례 또 보시죠. 타박상과 갑작스러운 감기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몸지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 않고 하루 종일 그냥 방 안에 방치를 했어요. 그럼 이거 뭐죠? 방임이죠. 다음에 시어머니가 생신을 맞아 방문한 작은 아들이 준 용돈이 있었어요. 이걸 며느리가 빌려달라고 해서 다 써버리고 또 경로연금이 지급된 통장 도장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건 뭐죠? 경제적 학대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그래서 세수도 하지 않고 식사도 안 하고 몸은 날로 쇠약해졌죠. 이거는 뭐예요? 자기방임이죠. 자, 이러한 노인 학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장치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요. 노인 학대 사실을 알면 의료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불황인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노인학대 관련한 유관기관이 있는데 이 유관기관의 역할은 뭔지 또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할 때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시든 사법경찰에 신고를 하시든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를 하고요. 또 신고된 시설학대에 신고가 되면 그 사례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고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도 해요. 그리고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도 하게 됩니다.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신고 접수, 자문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사법경찰에게 신고를 한 경우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를 전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를 요하는 학대 사례가 있으면 일시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노인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권리 보호를 위한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또 노인의 학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4강 끝내도록 하고요. 5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